뉴스특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5번째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에 이어서 오늘 추가로 인천 강화 쪽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도 파주 강화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허여진 기자, 강화군 의심농장이 정밀검사 결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됐죠? 네, 그렇습니다. 4시간 전쯤이죠. 보건당국은 오후 7시 45분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강화군 의심농장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5번째 농가입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곳 강화군의 축산 농가들은 허탈해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농장의 경우 오늘 오전 보건당국이 혈청검사를 벌이던 중에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정밀검사까지 벌였는데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농가에는 돼지 4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돼지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천까지 발병 지역이 확대되면서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곳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는 24시간 운영되는 거점 소독시설이 마련됐습니다. 강화도로 들어가는 차량 모두를 일일이 소독하는 등 방역 작업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네, 이 파주에서는 일주일 사이 2번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발병했는데 파주 농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국내에서 4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의 양돈 농장은 하루 종일 매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돼지 2,300마리를 매몰했고 축사 소독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 농가입니다. 반경 3km 내에는 17개 농가가 있고 돼지가 29,700여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돼지 수가 많다 보니까 추가로 돼지를 처분할지 여부는 내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으로 발병한 김포 양돈 농장도 본격적인 매몰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농장 돼지 1,800여 마리를 처분했는데요. 또 반경 3km 안에 8개 농장 돼지 3,000여 마리도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매몰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화대교 현장에서 KBS 뉴스 허여진입니다. 네, 인천 강화군에 나가 있는 이 허여진 기자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현재 이 감염 경로, 감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난감한데요. 손은혜 기자가 이 확진 판정을 받은 5곳의 공통점을 분석해서 합리적 추론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들은 모두 북한과 이어진 강과 하천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병이 확인된 파주 농장을 볼까요? 임진강과 500여 미터, 북한과 1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파주의 또 다른 확진 농장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확인된 곳인데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직선거리로 5.2km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병한 연천 농장도 북한과 이어진 삼이천에서 불과 1km가량 거리에 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온 김포의 양돈 농장도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합류부와 멀지 않습니다.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인천 강화 농장은 5번째 확진 판정이 난 곳인데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7에서 8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양돈 농장들의 이 같은 지리적 공통점 때문에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강과 하천이 감염의 통로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임진강과 한강 하류부에 물을 떠서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돼지 부산물이나 분유 등이 흘러나왔는지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또 정부는 그동안 방역 대책이 완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전국 모든 돼지에 대해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김민철 기자입니다. 첫 발병 후 일주일간 경기도에서는 파주 2곳과 연천, 김포로 확진 농장이 늘어났습니다. 곧이어 인천, 강화도까지 농장 5곳에서 돼지가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방역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관계부처를 질책했습니다. 방역이 완전치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의 확산을 막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지침을 뛰어넘더라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방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정오를 기해 전국 모든 돼지에 대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며 이후 사안에 따라 지역별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6개 시군에 한정돼 있던 중청관리 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다시 4개의 권역으로 분류돼 앞으로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과 반출은 권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북한 접경 14개 시군과 하천도로를 집중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14시간만 운영되었던 거점 소독 지역 내 통제 초소도 24시간 쉬지 않고 비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강화도 농장은 이제 역학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앞서 4곳의 확진 농장은 차량 이동으로 서로 연관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 문제인데 당국은 여러 경로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맨 처음 확진 농장을 오간 차량이 2번째, 3번째, 4번째 확진 농장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산 차량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차량이 원인이라면 단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수 있어 큰일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역학관계를 단정짓기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복으로 이 역학이 있는 농가, 이게 한 42농가 정도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적인 그런 역학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발병 지역 인근 주민들은 고양이나 들개 등 농장을 마구 드나드는 야생동물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들개가 돼지 사료를 먹잖아요. 먹으러 다니는데 들개가 뭐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아무데라도 다 들어가지. 정부가 일단 전국 돼지 이동을 멈춰놨지만 원인 파악이 계속 늦어지면 효과적인 방역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5월에 발병한 북한의 경우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병이 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평안북도에 돼지가 전멸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전역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기도 북단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경북에 있습니다. 검사는 대여섯 시간이면 된다는데 길에다 버리는 시간이 더 많은데요.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라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파주에서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된 16일 오후 5시 40분. 양주에서 출발한 시료 택시팀. 퇴근 시간과 겹쳐 2시간 반 만에 농가에 도착합니다. 시료가 농가를 출발한 건 밤 9시. 시간 단축을 위해 김천에서 출발한 검역본부 직원과 덕평 휴게소에서 접선하기로 했지만 길이 막혀 북수원에서 전달합니다. 시료가 검역본부에 도착한 건 4시간 반 뒤. 확진까지 걸린 12시간 50분 중 7시간을 길에서 보낸 셈입니다. 그 뒤 양성 판정이 나온 2건의 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 없으니까 빨리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하고 빨리 살처분을 진행을 하라라는 게. 확진 판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경북에만 있다 보니 벌어진 상황. 자, 초동 단계에서 이 교통시간을 줄여야 한다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부터 소방 헬기를 긴급 투입했더니 확진 판정까지 7시간 10분으로 줄었습니다. 어제는 파주에서 김천, 오늘도 강화에서 김천 2번 했는데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급한 불은 껐지만 의심 신고가 늘면 소방 헬기를 계속 투입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검역 시설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식품부는 예산 문제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면서 정부도 오늘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오후에 연 뒤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의 대책 내용을 긴급 브리핑했습니다. 오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오후 4시에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범정부 방역 상황 점검 회의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하기로 결정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일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점 관리 지역을 경기도와 강화도, 인천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중점 관리 지역을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가 권역을 벗어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거나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에서의 돼지와 가축 분뇨 이동 및 반출은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과 반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또 권역 내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거치고 출하 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겠습니다. 단 돼지고기는 도축 과정에서 도축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에 도축된 고기의 경우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군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등 총 62대를 동원하여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에 대해 농장 초소에 대해서도 당초 14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과 조합, 지역 축협 그리고 주민 모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축산농가도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여 주십시오.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5번째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부 손은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기존 정책보다 조금 강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은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방역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죠. 매몰 처분을 하고 이동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균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인 이동 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김포 농가에서 어제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에 48시간 동안 경기도 그리고 인천, 강원 지역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훨씬 더 강화를 한 거죠. 전국에 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래 당초 1, 2차 확진 농가 판정이 있었던 이후에 전국에 이동 중지 조치를 내렸다가 해제한 바 있는데 이번에 2번째로 이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셈입니다. 그리고 중점 관리 지역도 앞서 들었던 것처럼 확대가 됐습니다. 원래는 경기 북부에 6개 관리 지역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인천까지 전부 다 확대를 했고요. 이 지역을 4개로 나눴습니다. 4개 권역을 나눠서 그 사이사이에는 돼지가 절대로 이동할 수 없도록 이렇게 훨씬 더 강화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규모 이 매몰 작업 중에 있는데 그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병이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차단을 하려면 예방적인 매몰 차단이 정말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15,000여 마리의 돼지가 이미 매몰 처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정부가 강력하게 매몰 처분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 300여 미터 정도면 되는데 이제 500여 미터 정도면 되는데 이것을 3km 범위로 6배나 확대를 했거든요. 강력한 매몰 처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연이어 확정 판정이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매몰 처분이 계속되고 있고 이 매몰 처분의 방식이 어떠냐면요. 돼지들을 질식을 시킨 이후에 그다음에 매몰지로 이동하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매몰지로 가는 과정에서 질식됐던 돼지 2마리가 깨어나는 그런 사고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굉장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실제로 지난 구제역 파동 때도 이렇게 매몰 작업을 진행하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돼지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매몰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름도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름이 깊겠습니까? 이번에 돼지열병을 앞두고 몇몇 양돈 농가들을 제가 직접 취재한 적이 있는데 정말 살을 에이는 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분명히 받죠. 보상을 받지만 키워서 파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먹이고 키운 가축들을 생매장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많이 안타까운데 이 김포 확진 농가의 경우에는 원래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뒤늦게 받았어요.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고 정말 여러 기자들의 관심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왜 이런가 살펴봤더니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잠복 기간 동안에 검사를 시행을 하면 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미 걸린 돼지도 잠복 기간 동안에 체열을 해보면 이게 음성으로 나온다는 거죠. 2번째는 돼지 샘플을 골라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샘플링이 일부이다 보니까 모든 돼지를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정밀 검사에도 이런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오늘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치하게 검사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공동 방역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북한과의 연관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5농가 모두 북한에 굉장히 근접해 있거든요. 북한 하류와도 근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오늘 국정원에서 정보 보고가 올라왔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안북도에 있는 돼지들이 전멸 지경이다. 이런 정보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정말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고 그렇다 보니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농장들이 정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끊임없이 이제 공동 방역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앞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방역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모든 시설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굉장히 강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이동 제한 조치를 잘 지키셔야겠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돼지가 나타나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병이 인수간 전염이 되는 병이 또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지는 것은 또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고요. 예. 정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방역이 뚫린 게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말 과도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경기 북부 지역을 일단 방어선을 삼아서 그 아래로는 더 이상은 번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5농가 확진이 나왔다고 해서 방역선이 뚫렸다.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돼지는 다 죽는 것인가? 이런 식의 공포감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방역은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손은혜 기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 폐사율이 100%에 달하고 전염력이 강해서 이 가축 전염병 가운데 가장 관리가 어려운 질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증상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감염되는지 박일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돼지 전염병입니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40도에서 42도의 고열이 납니다. 식욕부진, 호흡곤란, 구토, 피부 출혈 증상 등을 보이다가 보통 열흘 안에 폐사합니다. 감염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감염된 돼지의 눈물과 침, 분변 등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호흡기 계통으로 직접 전파됩니다. 감염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 등을 건강한 돼지가 잔반 사료로 섭취했을 때도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진드기 등 매개체를 통한 흡혈로 전염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잠복기는 나흘에서 최대 19일까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위험한 이유는 상용화된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는 150개에서 160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학계가 파악한 유전자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바이러스는 냉장육과 냉동육에서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그동안 구제역 등 여러 가축 전염병을 겪어왔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기존의 가축 전염병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김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구제역과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다만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구제역과 달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주로 접촉성 전염병입니다. 감염된 돼지와 직접 접촉을 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체에 닿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됩니다. 전염 속도는 구제역보다 느리고 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일단 접촉을 하면 감염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구제역의 치사율이 최대 50%인 데 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배인 100%에 육박해 더욱 치명적입니다. 구제역과 AI가 기온이 낮은 겨울에 주로 발병하는 것과는 달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되는 등 높은 기온에서 창궐합니다. 바이러스 구조가 복잡하고 생존력은 다른 가축 전염병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분변에서는 11일, 혈액에서 30일, 일반적인 냉장육에서는 110일, 냉동을 할 경우 무려 3년 가까이 바이러스가 살아남습니다. 소금의 절여도 180일, 건조 상태에서는 300일가량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 매몰쳐 본 후 다시 돼지를 기르려면 최소 7개월 이상은 지나야 하는 것으로 한돈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AI의 경우 사람에게도 목숨이 위험한 인수공통 감염병이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이 접촉해도 별다른 해는 없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가 걸리면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인체 해는 없지만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홍찬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된 50여 개 나라에서도 백신을 만들지 못한 상황. 우리나라도 최근에야 백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치료제도 없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차단 방역이 최선입니다. 우선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삼가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해당 국가를 방문한 경우 귀국 후 최소 5일 이상은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정식 통관 절차 없이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농장 근로자를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갖고 오거나 국제우편 등으로 들여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생 멧돼지도 바이러스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멧돼지에게 먹여서는 안 됩니다. 양돈 농가에서는 음식 폐기물을 돼지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자제하고 일반 사료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사 안팎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량과 출입 차량의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돼지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당국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거나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인체에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홍찬입니다. 네, 그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상황 들어온 게 있는지 인천 강화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효진 기자, 다시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이 깊어지면서 이곳 강화대교를 지나는 차량 수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일일이 하는 등 방역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서 어제 오후 7시 45분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강화군 의심농장이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5번째 농가입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곳 강화 지역 축산 농가들은 허탈해하는 모습인데요. 이 농장의 경우에는 보건당국이 혈청 검사를 벌이던 중에 의심 사례가 발견이 돼서 정밀검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이 난 겁니다. 현재 이 농가는 돼지 4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다행히 주변에 다른 돼지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천까지 발병 지역이 확대되면서 방역 당국도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이곳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거점 소독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네, 파주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발병했는데 파주 농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4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이 파주 양돈 농장인데요. 어제 하루 종일 돼지 매몰 처분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돼지 2,300마리가 모두 매몰 처분이 됐고요. 축사 소독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농가입니다. 반경 3km 내에 17개 농가가 있는데 사육돼지가 무려 29,720마리라고 합니다. 워낙 돼지 수가 많다 보니까 추가로 돼지를 처분할지는 오늘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강 이남에서 처음 발병한 김포 양돈 농장도 어제 본격적인 매몰 처분에 들어가서 농장 돼지 1,800마리를 처분했습니다. 또 반경 3km 안에 8개 농장의 돼지 3천여 마리도 늦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매몰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화대교 현장에서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5번째 확진 농가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